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진술인들의 오전 말씀 들으면서 계속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부터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내려먹이는 사업에 굉장히 익숙할 뿐더러 심지어는 관할 수장까지도 지역에서 내려보내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일본의 경우는 사실은 지역 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10년 전의 시절에 지역 창생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자치에 방점을 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왔고, 한국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들어서서 분권적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권적 사업은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을 해왔는데 남은 것은 사실상 지역 소멸, 아주 심각한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균형의 붕괴, 그리고 지방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240여 개 중에서 130개가 지역 소멸에 가까워지는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까 다시 해결책으로 찾은 게 분권적 방식의 균형 발전 정책을 오늘날 다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의 사업이든 하지 않으면 중앙 집권은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지방 정부의 권력 구조의 불균형을 잡는데, 오늘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재근 진술인의 분권국가 담론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방 자치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좀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먹이는 방식의 엄청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은 엄청나게 강화되어 왔고, 지방의회는 종속된 관계로 되어 있는 상태. 두 개의 수레바퀴도 아니고 그냥 종속돼서 한 부처처럼 해왔고, 그러면 지방민의 권력에 대한 참여,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는 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체장이 줄을 세우면 세웠지 스스로 자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했던 사례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거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가 실패했다. 이런데 다시 우리는 어마무시한 수백 개의 권한을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대규모 재정 특례 및 국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번 이 법안에 이런 자치를 강화하는 자치권에 대한 문제를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기구 확대 개편이거나 거대한 광역지방정부만을 만드는 겁니까?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단체장에게 주겠다, 지역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 이상 뭐가 또 있죠? 그 내용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 꼼꼼히 좀 들여다봤는데 권한 확대 정책은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이 안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엄청난 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권의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도 있으나 없으나 볼품없는 의회밖에 없는데 또 엄청난 권력을 이양을 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우리 차관님하고는 얘기를 계속 할 기회가 있으니까 정책은 진술인의 답변을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통합이 광역 통합이라는 데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통합의 경우에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많이 영향을 주고 불편하고 이 참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역 통합은 기초가 하고 있는, 기초는 분권을 잘하고 있는데 이 통합을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해서 그 경제 통합을 해서 좀 경쟁력을 살리고 기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지금 그 각 그 시도하고 여기서 낸 그 법률안에는 기초에 대한 이제 그 분권 자칫 합론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진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죠?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기존 체제의 광역교육감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거는 기초지자체하고 같죠.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그러면 조직인사 재정감사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지정 이것 등 핵심 정책 결정권의 통합교육관 1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예산만 봐도 대전 충남이 학계 그 교육자치만 해도 7조 5천억, 광주 전남이 또 7조 3천억, 대구 경북이 9조 8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걸 쓰는데, 이거는 지방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 학생들의 참여나 학부모들의 참여나 교사들의 참여가 자체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의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다시 분권에 대한 권한 이양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의회가 훨씬 더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도 같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해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공청회가 좀 급하게 잡히면서 사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양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좀 사전에 충분히 다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활한 소위 심사를 위해서 오늘 공청회 주질의에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차관님과 또 진술인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정부에서도 좀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남광주특별시 통합특별법을 산업혁신과 기본사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성안을 했습니다. 먼저 산업혁신 주민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개발정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원은 국민 세금으로 해주고 이익은 소수의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재정 지원이 전체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낙수 효과가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 분배 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런 지역 통합을 통해서 좀 유치하고 또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AI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은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행히 이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지분 투자를 늘리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서 산업혁신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이 기금으로 정부와 민간이 절반 150조씩을
조성을 해서 산업에 대한 공공의 직접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 광주 통합 법안에 지자체가 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점 역시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구상에는 이 정부의 투자가 이끌어낼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의 성과를 주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소득 향상 자치가 왜 필요하냐면 애초에 통합의 목적이 지역 주민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산업개발 행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주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도 필요합니다. 투자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제도가 있어야지만 국민들도 산업 투자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산업혁신 주민이익공유제를 우리가 이번 광역통합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하자, 도입을 하자라는 제안인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재정 지출이 아니라 직접 투자 용도로만 사용하는 이 산업혁신기금을 조성을 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산업혁신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투자 및 재투자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에 관리 비용과 재투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주민 대표성을 갖춘 산업혁신이익공유회가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혁신의 이익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 K-엔비디아 구상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양극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제도의 필요성을 대통령께서는 잘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이 신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몰락하고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산업 개발이 유효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건 차관님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뭐 지금 당장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통합법에 주민이익공유 장치를 좀 함께 도입해서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를 대비한 소득 분배 모델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키워드는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역균형 발전에 그동안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이유는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건물만 짓는 시설 중심의 투자만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행정통합으로 뭐 최대 20조까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20조를 똑같이 투자하면 똑같은 결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안정과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통합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법안에 기본사회에 대한 지향을 담으신 거라고 추측합니다. 차관님, 전남과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기본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이 전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 최초로 출생기본소득을 시행을 했고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한 후에 신안군만 인구만 2,600명이 늘었고요. 광주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통합돌봄의 선두주자로 꼽혔습니다. 근데 예산 때문에 또 사보위 협의가 불투명해서 이런 사업 효과가 명백한 기본사회 정책들이 지역에서 지속 유지되거나 확대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이 기본사회 정책들부터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야 하고 그래야 기본사회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여러 법안들 중에 나와 있는 조항에 보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모호한 조항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이 농어촌 기본소득, 출생 기본소득 그리고 이 통합 돌봄에 대한 국비 지원을 70-80%까지는 확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기본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권을 지키는 정책이고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책임 없이는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국정감사 당시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늘리는 것에 대한 공감을 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취지대로 성공하려면 앞서 설명드렸던 산업혁신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전남 광주에서부터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이번 통합법에 저는 반드시 담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의원님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발의가 조금 늦게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안소에서 어떤 것 갖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본사회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중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통령령 만들어서 아마 1, 4분기 안에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시킬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광주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사회는 말 그대로 유니버설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 의원입니다. 참석해주신 그 진술인 분들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통합에 대해서는 뭐 그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 또 그 지금 현재 통합 법안에 나와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또 어떤 그 절차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또 그 광역단체장님들의 의견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논의가 대전 충남에서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그 개별 법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뭐 발의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뭐 회기라고 해야 되죠. 거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돼서 가급적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전체회의 했을 때도 행안부 장관님도 그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 대전 그리고 충남지사님 그 회동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도 그 장관님이 이제 지금이야말로 그 통합의 어떤 골든 타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골든 타임 맞습니까? 예, 뭐 물론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통합을 추진해가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여건은 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또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통합을 추진하고, 그래서 선 통합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후 보완해 가는 것이 통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그 시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통합 법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선 통합 그리고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후 보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정부의 큰 흐름 방침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법안을 보면은 그 개별적으로 그 지역별로 발의가 되다 보니까 다소 어떤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강행 규정인 반면에 또 임의 규정인 것이 있고, 또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정 절차는 좀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법안 개수가 많고 시간을 촉박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양일에 법안 소위가 있는데요. 일단 공통된 특례 중에 정부하고 협의가 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하게 이견이 없도록 처리하고요. 좀 쟁점이 있거나 이런 지역별로 특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우선순위 상에서 7월 1일 출범한 이후에도 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좀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역 주민 의견이 좀 더 수용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보면은 그 특례의 어떤 내용이 지역적인 어떤 그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통합 시장이 구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례들이 어떤 그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 반드시 그러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주민들 또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절차는 정부에서 좀 그 분명한 어떤 입장, 그 확약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아까 이해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정부는 뭐 약속한 걸 지킨다는 표현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 뭐 정무직으로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특히 행안부는 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저희가 가진 뭐 권한이라면 권한 중에 지방에서 원하고 또 주민들도 동의하고 이런 부분에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법 제정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여영현 진수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한 가지 그 재정분권에 대해서 그 많이 강조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재정분권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계신데 특히 그 이창기 대전 충남 그 공동위원장님께서 성일정 의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은 양도세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근데 양도세를 그러면은 이걸 지방세화 하자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기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양도세는 그 지역에서 거쳐지기 때문에 특별시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재정에 그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다는 어떤 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지방 세수의 그 편중도가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세의 배분 구조가 오히려 나중에 어떤 그 지방과 비수도권의 어떤 비수도권과 어떤 수도권의 그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배분 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 부분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 이후의 어떤 효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지난 3년간에 보니까 수도권에서 한 48조가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지역의 지방세로 했을 때의 그 격차는 그런 부분도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TF에서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이 큰 방향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5조와 20조라고 했을 때 지금 네, 의원님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행정통합 교부세가 될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사갑의 이성건 의원입니다. 오늘 지금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개 권역의 법안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또 진술도 듣고 또 차관님이 정부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한 4개 권역이 돼야 되죠. 부산 경남도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먼저 부산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부산 경남의 시도민의 입장 혹은 또 지자체의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하고 또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은 차관님도 잘 알다시피 2024년에 통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통합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위로부터의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어떤 막 속도전을 펼치는 통합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큰 원칙에 세워놓고 그래서 부산 경남은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첫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설문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처음에 반대 의견이 높았다가 지금은 양 시도에서 상당히 높은 50% 이상의 과반의 찬성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아래로부터의 기반 조성은 상당히 많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부산 경남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뭘 물어봤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시도민의 8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경남은 양 시도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결정이 아니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걸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로부터의 신중하고도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합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올해 저희가 알기로는 3월 달까지 부산 경남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을 마련하고 양 시도의 지사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하반기에 주민 투표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2028년이 되면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그때 통합 단체장에 대한 선거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게 부산 경남의 플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세계 권역은 엄청난 속도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 경남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이 뭔가 하면 늦게 하면 그 통합되는 권역에는 손해가 있는 거 아니냐. 총리께서 4가지 인센티브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손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늦게 한다고 해서 별도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뭐 차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지역이 주도해서 지방이 주도해서 가는 거는 맞고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했고 3개 지역에서는 그 인센티브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셔서 더 속도감 있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늦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차별을 떠나서 저희가 제안한 게 4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시겠지만 이 정부 기간 내는 우리가 이제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늦어져서 낮게 하는 데는 뭐 3년 있다가 만약에 통합된다 그러면 저희가 약속한 거는 1년밖에 못 드리는 게 아닌가. 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으로서 행정 통합을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방금 차관님의 답변 속에는 우리는 정권을 잡은 권력자인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혹은 지자체에게 시혜를 주듯이 베푸는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안 하면 떡고물도 없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부적절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진수진으로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몇 푼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일국주의가 심하고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 진수님께서는 연방제에 준할 만큼의 그렇게 바꿔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차관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 정권의 그냥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얘기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요, 자 차관님은 그런 의도로서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거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을 안 시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건데요. 그냥 1년 만에 1년에 5조 주고 재원 계획이 안 나온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안정적인 그러니까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원이 조달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일부터 저질러 놓고 TF 만들어 갖고 사후 수습을 하려고 그런 거죠.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자, 마중물적 성격이 차관님, 있는 거 차관님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아까 첫 번째 논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중앙 집중주의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그거하고 연동을 지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계 권역이 제출된 내용이 중구난방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난번 그 제가 전체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기본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금 내일 소위 한번 모레 소위 한번 해서 모레 걸피죠. 목요일 날 전체에서 통과시킨다. 뭐 이런 날림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로 따지면 정확하게 이건 부실 공사가 되는 거죠. 날림 공사예요. 자, 제가 이거는 뭐 내일 우리 법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시도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게 뭐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방 주도 성장, 뭐 이런 측면에서 행정 통합 논의가 시작된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그 존경하는 이성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행정 통합 추진 발언 이후에 뭐 굉장히 이게 급물살 타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뭐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일단 우려를 좀 표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가 통합후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이거 파격적 지원을 약속한 다음에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교부세 신설, 국가재원 재배분 그래가지고 제정된 TF를 만들었죠. 네, 네. 통합 지방정부 차관님도 여기 예, 제가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고 예. 예. 그 지난주 제가 우리 그 의원실에서 그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TF 회의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어요. 그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컨펌된 겁니까 아닙니까? 뭐 교부세 신설 이런 것들? 이게 의원님 이제 그 규모 재정 지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최대 기간은 한 4년 정도가 지원돼야 되니까 그거를 재정을 확보하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재정 당국과 그 TF에서 계속 그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아 그러면 총리가 이야기한 연 5조 4년간 20조 이 숫자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안정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아, 그 숫자는 맞는데 예, 예. 구체적으로 이 예. 재원을 마련하기 그렇죠.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한다. 네, 네, 네. 예, 그러면 앞에 그 저기 뭐 연 5조 4년 20조 이 숫자는 컨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지방선거 전에 하면 4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좀 늦게 하면 뭐 1년이나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거지 제가 차별이라는 게 아닌 게 4년 동안 최대 20조인데 만약에 최대, 최대인데 2년 뒤에 됐다고 해서 앞에 10조까지 줘서 20조를 드릴 수는 없는 구조지 않겠냐라는 걸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예, 이해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회의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좀 이렇게 봤는데 다른 의원님들 그 질문하는데 그 재정 당국이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지 전체 금액 자체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TF가 2개가 있습니다.
이성건 의원님께서 이제 제도화시키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권 TF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TF를 만들어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좀 개선시키려는 거였고요. 그 안에 요게 이제 작년 말부터 12월부터 되다 보니까 일단 통합되는 지방 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별도의 TF. 그래서 TF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조정 자, 심의 때. 어쨌든 전체 금액은 맞다. 네, 근데 그거를 막 각 지역별로 이게 국세를 어떻게 바꾸고 지방세를 어떻게 바꾸고 그렇죠. 방법론을 찾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예.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다가 지금 세 개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이라든가 지방자치 구현이 그 우리가 이제 목적이 아닙니까? 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더라도 그 어떤 구체적인 설계 없이 주장하는 어떤 그 한시적 재정 지원보다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재정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TF에서도 검토하는 내용. 예, 맞습니다, 의원님. 자,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보면 현행 국세 지방세 비율이 75대 25로 돼 있는데 이거를 뭐 60대 40 나아가서는 아니면 50대 50 이렇게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그런 논의나 검토도 TF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분권 TF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비율을 뭐 50대 50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70대 뭐 30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TF에서 그러면 그 지역 그것도 뭐 지역 특성을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배분은 17개 시도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예, 이재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그냥 지방세로 한다 그러면 수도권이 더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소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중치를 두고 할까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지방분권 재정분권 TF고요. 통합 요 4년 동안 그러면 먼저 통합이 되는 데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통합 지방정부 지원 TF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 알았어요. 안에서 보면 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인센티브 예. 중에 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이제 그 재정 지원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통합특별시장님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게 이렇게 특별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행정 특례를 그 대거 축소하거나 배제를 하는 게 뭐예요? 광주 전남 특별법은 전체적으로 374개 조문 중에 한 특례 119개를 불수용하고 대구 경북은 335개 중에 특례 90개를 불수용합니다. 대전 충남 특별법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별도의 그 정부 검토 의견이 없었던 거로 들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같이 검토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받은 정부 검토 의견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해가지고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행정 특례가 국민의힘 송일종 의원안 대비 대거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는데 송일종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검토를 좀 해주는 거로 하고 그래서 우리 법안 소위 일소위에서 어차피 들어오시니까 네네. 그때 또 업데이트가 가능할 거고 이 PPT 한번 보면 이게 대전 충남 특별법하고 전남 광주 특별법 비교해 보면 이게 유사한 내용 조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강행 규정, 어느 지역은 재량 규정, 자치 재정 공권 방식이 지역별로 다 좀 상이합니다. 이 점은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공통된 거라든지 지역별로 좀 다른 부분을 뭐 내일하고 양일에 그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법안 일소위에서 심사할 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봐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마치시죠. 의원님도 얼핏 얘기를 했는데 다음 PPT 보면 이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때
적어도 주민의 몇 퍼센트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청취한 주민의 의견 수가 대전은 뭐 0.09 이게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는 떠나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차관으로서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이제 오프라인에 현장 참석한 인원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게 뭐 유튜브로도 요즘 생중계도 되고 뉴스로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을 때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몇 퍼센트는 들어야 의미가 있는가? 지금 뭐 주민 설명회의 참석 비율 이런 거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거 할 때 통계적으로 적어도 몇 퍼센트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례도 있고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내일이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부디 우리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 주민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일관된 어떤 통합 원칙을 마련하고 어떤 이재명 정부하고 각 통합 지자체 간에 교통 정리가 좀 확실하게 되는 그런 좀 어떤 좀 보는 사람들이 안심하는 그런 어떤 그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오늘 진술인들도 전부가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이고 행안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의 입법 공청회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의 체계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 첫걸음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재정 지원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네. 20조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존의 지역에서 지역으로 지원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세제적으로 지원되는 몫을 건드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지방 정부 몫이 아니라 편하게 생각하면 중앙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20조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뭐 네. 그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 이후의 상황들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아까 예. 존경하는 이성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답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입법 공청회하고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5극 3특의 3특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통합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지역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제주 이 3특에 대해서도 지금 부처하고 각 지역하고 해서 특별법 개정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강원하고 전북 제주. 2차 1차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 입장 아닙니까? 네, 네. 예. 이 3특에 대해서도 우리 행안위가 철저히 좀 신속하게 나서는 게 5극 3특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입장도 그게 맞죠. 5극 3특이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교육부 오늘 나와 주셨는데요. 교육부 누가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뒤에 실무자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현재 특목고와 관련해서 특목고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뭐 설립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네, 교육감이 가지고 있고요. 네, 예, 사전에 짧게 예.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통합특별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네, 일부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교육감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예. 예. 자, 그러면 교육부 의견은 뭡니까? 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짧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교육부 의견은 뭡니까? 네, 전체적인 그 시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감에게 그 특목고 설립 권한, 그 중에서 특히 과학고에 대한 아니, 예, 설립 권한에 대해서 예,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정책관님 짧게요. 시장에게도 특별 시장에게도 특목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이렇게 왜 뺑 둘러서 말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는데 교육부 주장을 이야기하세요. 네, 과학고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특목고에 취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특목고 전체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차관께 여쭙겠습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부처 간 조율이 됐습니까? 예, 지금 교육부 의견을 수렴해서 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신 정책관은 좀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고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 특목고에는 예. 저희가 과학고도 있고요, 예. 그 외고, 국제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는 특목고 중에서도 과학고 정도만 통합시장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차관께 다시 여쭙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범부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가 부처 의견을 할 때 그래서 행안부가 이거 이렇게 하라 하지는 않고요. 부처 의견 중에 수용, 뭐 수정, 수용 이렇게 오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오늘 입법 공청회 예전에 차관님께도 여러 번 여쭈었던 게 있습니다. 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오늘 교육부만 오늘 오셨는데요. 이게 행정통합의 대의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고 예. 뒤에 진술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저는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주무부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부처 의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중간에 붕 떠버려요, 이게.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제대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행안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안부가 좀 더 그립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교육부, 노동부 관련된 부처를 좀 해서 행정통합이 주무부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저희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내놓은 의견과 교육부 의견과 행안부 의견이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교육위원들이나 또는 교육계 관련된 시민사회 분들이 오시거나 학계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대신 전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가 책임지고 해주셔야 돼요. 예, 의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용률을 좀 높이려고 많이 동련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 더 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재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토론이 안 되는데요. 법안 소위에서 좀 더 다뤄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부처로서 이견이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차관님, 네, 성일종 위원안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검토한 이 서류 좀 저희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요 회의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또 지금 먼저 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할 때에 그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이랬는데 그 심화되는 그 이유 그거를 좀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담아놓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 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한테 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창기 대전 충남 행정통합 공동위원장님. 네. 예. 이제 현재 행안위에 이렇게 상정된 지역별 통합법 관련해서 이제 유일하게 성일종 의원안이 이제 정부가 거둬들이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통합광역지자체에 이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이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번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수도권에서 거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 통합지자체의 입장에선 손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국세를 지자체로 이양하면 대전, 충남이 연간 8조 원의 재정을 이렇게 확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또 국세를 이양하면 통합지자체가 더 손해라는 정부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저희가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수도권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50%를 통합특별시에만 이양하라는 말씀이고 부가세도 현재 국세 76.5% 중에 5%를 이양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5조 원은 뭐 확실하게 중앙 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보따리를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합쳐가 주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네. 지금 그 통합되는 시만 그 조건을 이용해 적용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충청도와 광주, 전남, 부울경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장관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그 내용을- 부분은 네, 양도세나 이제 그 법인세가 아무래도 토지거래라든지 주택거래 또는 이제 공장 이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많이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충청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 부울경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전, 충남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지방세로 이양하면 한 1조 1천억쯤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 50% 하면 한 2조 좀 되거든요. 한 3조 정도. 그다음에 부가세 5%면 3조 6천억. 그게 6조 6천억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통합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만 또 큰 이익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그래서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또 대구, 경북 또 같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세수를 이양받을 수 있는 거를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여영현 선문대학교 교수님. 이제 이창기 지금 이 위원장님하고는 다른 의견을 좀 피력을 하셨는데 이제 국세 이양이나 그런 강행 규정 방식은 이제 국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지금 성한종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역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이 특별시로 넘겨라. 그 다음에 법인세의 50%를 넘겨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5%를 넘겨라. 그렇게 하면은 연간 8조 8천억이 된다. 네. 그러면은 정부가 얘기한 5조보다 더 오히려 더 많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떤 한 지역에서 경제 변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이렇게 50% 100% 이렇게 해도 이 5조도 안 나와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교부금과 지원금 형태로 사실 교부금이라는 게
여러 자치단체에서 수거한 거를 중앙정부가 높여가지고 좀 균등 배분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조를 받는 것들이 교부금이나 근데 이제 지원금으로 5조라는 거는 이제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GRDP를 계수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과 통합 후에 R&D 부분과 제조업이 만나서 지역 산업이 한 1.3에서 1.5 정도 이 세수 같은 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중물식으로 이게 한 5년 정도 나가면은 이 특별시만으로 이 계속 특별시의 형성 과정에서 들어가는 지원보다는 아예 그때는 재정 분권화를 완전히 이루어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 글쎄 물론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예, 좋겠는데 그때 조세 이게 재정을 다시 업무량과 시간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그것이 거죠. 정치권에서 통일돼 가지고 다시 그렇게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오르냐는 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또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같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번개풀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가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우리 네, 민영정 한 말씀만 예. 저도 굉장히 지방 분권주의자고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가장 지방의 5국화에 대해서 수도권의 1국화에 대해서 당위적으로 지방의 발전에서 생각하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제안 부분이 못마땅하거나 혹시 어떤 다른 이 선거용이 할까 뭐 이런 저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 제안을 일단 받아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놓치면 정말 오랜 기간 다시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는 잘하겠습니다. 힘이 약해질 예, 예. 거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 민현정 전략실장님. 네. 그냥 하시죠. 뭐 마무리. 예. 지역별 그 행정통합법 가운데 공통된 부분을 모아 하나의 기본법을 만들고 지역별 특징에 맞게 계열법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광통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네, 그 앞서 그 상륙동 의원 대전 충남 통합법안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국세가 이양된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제가 그 통합법을 만들고 또 나머지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자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네.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 채취부 네네. 원장님이 하신 네네.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제 대리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그 저희가 국가에서 크게 개별법을 비롯해서 국가 통치와 관련된 부분의 큰 프레임에서는 동일하게 저희가 특별시와 관련된 권한이양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각 지역이 그 지향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특히 이제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그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부르드하게 정리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그 국세 지방세 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통합의 실익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치 재정권의 확보이고 저희가 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의 여러 비용과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고 안정적인 그 재정 그 몫이
설정이 돼야만이 이 통합의 실익에 대한 신뢰도가 동시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이나 이 부분을 국세, 지방세 이양하고 하는 부분은 계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셈이 경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여러 번 돌려보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